구성기약 취수법에서 왜 채취한 물을 햇빛을 쬐지 말라고 할까요? 구성학의 취수법에 사용되는 기초 준비물은 첫 번째, 빛이 투과되지 않는 수통. 두 번째, 정화된 소금. 이 두 가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빛이 투과되지 않는 수통. 길방에서 채취한 물은 길한 대지에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이 물이 다른 지역에 이르러 물이 빛을 투과하게 되면 길한 에너지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투과되지 않는 수통에다가 물을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또 물을 마시기 위해 따를 때 말고는 절대 빛이 물에 투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정화된 소금. 그리고 수통은 물을 담기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은 기본이고 수통 내부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화된 소금을 며칠간 수통 안에 넣고 수통 내부를 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에는 분명 맑은 길방 위에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그 물을 보관하는 수통 내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져 있다면 물 속에 깃든 길한 에너지가 오염되고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된 소금으로 미리 수통 내부를 정화시킨 다음에 소금을 버리고 길한 에너지가 깃든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금은 다양한 비법을 통해 정화된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수행과 상관없는 방법은 빛으로 소금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 어느 방위에서 나온 소금을 구해서 써야 한다고 언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준비가 된 다음에 길방을 잡아 물을 퍼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의사항들이 더 있으니 이런 걸 다 알고 주의하지 못하면 취수법에 효과가 없거나 도리어 흉한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것이 바로 일본 구성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류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취한 다음 햇빛을 쬐면 길한 구성의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물을 취한 다음 햇빛을 쬐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전혀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샘터 등지에서 물을 채취할 때 잡균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을 담은 용기에 햇빛이 노출되면 잡균이 증식하여 물이 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구성학 취수법으로 물을 채취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10일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놔둬도 잡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햇빛까지 쬐면 더 번식이 빨라져 물이 금방 상하겠죠? 요즘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들은 유통기한도 길고 하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멸균 처리가 돼서 밀봉하여 판매를 하는 것들이라 장기간 보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물을 개봉해서 한두 잔 마시고 일시비를 놔둬 보십시오. 잡균이 번식하여 물맛도 바뀌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 보관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서 물의 온도가 낮아지니 잡균이 있더라도 번식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구성학의 취수법에서는 햇빛을 쬐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물이 상하고 부패한다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햇빛을 쬐면 점차적으로 길한 에너지가 소멸한다는 것도 100% 거짓은 아닙니다. 단, 그러한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여 이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되어 전해지는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 만약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